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늘도 장중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장은 그래도 소폭 올라줬죠? 맞습니다. 오늘 간밤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전날 낙폭이 컸었던 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양 시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다행히 2,4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하락하던 원달러율은 오후 들어서 이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장중 한때 1,377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고 어제와 비슷한 1,371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율은 이달 1일부터 오늘까지 불과 4거래일 만에 34원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외화 지준율을 인하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중에 더 많이 유통시키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위안화 약세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해진 게 오늘 우리 달러 대비 원화 환율까지 오르게 된 배경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들이 외화 지준율 인하 카드를 그다지 좀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더 크게 여기고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달러당 이 1,400원이라는 숫자 정말 조만간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박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라면 주식을 매수한 뒤에 오르기를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예. 이와 반대로 행동주의 펀드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이 해당 기업의 핵심 주주로 참여를 해서 경영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또 기업 가치 회복을 통해 이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또한 지난해 같은 이 상승장 때보다 이번에 같은 이 하락장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특히 9월이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호재로 인식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 소식 이후 해당 기업의 주가는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에 주목을 해라. 왜 굳이 9월입니까? 역사적으로 이 9월의 월별 주가 등락률이 1년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9월은 이 10월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 이 정부 정책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별다른 정책적 이슈가 없고 또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경제적 이슈도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은 외부 압력이 적은 9월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말에 예정된 9월 FOMC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 발 앞서 움직이겠다 이런 저의도 엿보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로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선을 보내는 등 이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움직임들에 나서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최근 나타난 이 행동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2일에 있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인 안다 자산운용이 이 SK 디스커버리에 SK 케미칼의 이 주주들의 지분을 제시한 것보다 한 50% 더 높은 가격에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SK 디스커버리는 이 SK 케미칼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달 21일까지 주당 108,800원에 SK 케미칼 주식을 사겠다라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이는 그 공시 전날 종가였던 94,600원보다 약 15%가량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안다 자산운용은 SK 케미칼에서 물적 분할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고려해서 15만 원 수준에서 공개 매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 소식에 SK 케미칼의 주가는 지난 2일 11%가량 급등한 바 있습니다. 진짜 9월에 있었네요. 그리고 네. 또 있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바로 앞서서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SK가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천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힌 겁니다. 시가총액의 1%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 배경에도 행동주의 펀드가 있었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은 지난 4월 공개 주주선을 통해서 SK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지만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보유한 자사주의 10%, 약 180만여 주를 소각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 요구 사항의 절반 수준인 90만여 주를 매입한 뒤에 내년 3월에 전부 소각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힌 겁니다. SK 주가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소식에 지난 31일 2% 넘게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이 밖에 이 국내 1위의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새롭게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 한 기타 법인이 집중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법인은 지난 2018년 한진그룹과 지분 경쟁을 벌였던 KCGI일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만 따라가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 행동주의 펀드들과 함께 어떻게 좀 성과를 거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래서 행동주의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반드시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주 가치 극대화나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 회복과 주가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대규모 지분 매입을 통해 기업 경영권에 적극 개입하고 또 실적이 나쁘다면 지배구조 변화 등 이 외부 충격을 통해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계에서는 지나친 경영 개입으로 인해서 지배 구조나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반발합니다. 여기에 지분 경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먹튀 우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로 꼽히는 이 엘리엇이 지난 2018년 현대차 계열사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지분 매입을 통해서 고액의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차익을 내기 위해서 2년간 경영 개입에 나섰지만 오히려 투자 심리 약화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엘리엇이 매입할 당시 현대차의 주가는 15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이 매도할 때는 20%가량 하락한 12만 원 수준으로 이 투자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행동주의 펀드도 투자 성향과 기간이 서로 다른 만큼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 차익을 노린 그 세력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